그럼 6번째 네. 믿기지 않는 북한의 현실 뭡니까, 기자님? 믿기지 않을 거예요. 선물을 잘 줘요, 북한은. 김일성 족속이. 뒷감은 모아놓고 선물 줍니다. 그리고 만세 삼창 부르게 하고 충성 편지를 올리게 하고 충성 결의문을 다지게 합니다. 선물 한번 내려온다면 끔찍합니다. 반나절 행사합니다. 선물 전달, 보고사 전달사, 보고문, 감사 토론들, 그 다음에 맹세문, 충성의 구호랑도, 거기다 찬양 노래까지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 모든 받은 선물 올라갈수록 선물이 큽니다. 중앙당 간부들쯤 되면, 최고 기득권 되면 집, 승용차 이런 걸 선물로 줍니다. 네. 그 사람들도 그 선물 받을 땐 찔찔 울면서 충성 편지를 만장같이 써서 김일성 족속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직책에 있을 때 받은 집은 직책을 내놓을 때 그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줬다 뺏기네요? 뺏기야! 줬다 뺏는 거 정말 치사한 건데. 정말 치사하지. 네. 그러면 그 집은 누가 들어가서 사는가? 선물로 받고 살던 전임자의 직책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 그 집에 또 선물 받고 들어갑니다. 승용차는 도에 승용차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국가가 회수해가. 줬다가도 뺏는 거예요?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벤츠들 다 내주지. 네. 비서들 직책에서 물러나면 승용차는 치사하다. 반환합니다. 도로 빼앗아갑니다. 먹는 거 내놓고는 다 빼앗아갑니다. 뭐가 없어진 거 배를 갈라서 뺏어갈 수도 없고. 김일성 족속은 선물이라는 고유한 개념조차도 망가뜨린 망고의 불량 아들입니다. 그럼 불량 족속이라는 것. 믿을 수 없는 북한의 현실 네. 7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잘할 것 같아. 뭡니까? 이게 뭔가 네. 외국인을 승인 없이 오다 가다 만나서 네. 외국인이 하도 물어봐서 네. 말을 하지. 네. 그 대답 요하에 따라서 그날 밤으로 사라지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사라진다는 건 좋은 데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비밀 경찰에 끌려갑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나? 왜 말을 걷다이 식으로 했나? 수령이 의도대로 말하지 못했다. 불실 찔러대고 물어보는데 아니 뭐 어떻게 말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의 정책과 어긋나거나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수령의 권위의 훼손이 되거나 나라 망신을 개망신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끌고 갑니다. 단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은 빼는데 중국인 만났을 때도 나라 망신시킨 건 또 역시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간단한 인사말인 경우는 중국인은 용서합니다. 그런데 북한 평양에서 오다 가다가 외국인, 서양인 만나서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 즉시로 불려갑니다. 듣게 해가지고 무슨 말을 주고받았나? 그 말 이상 없었나? 이거를 만장같이 경위서를 써야 됩니다. 먹었었어요. 야, 이게 또 웃겨요. 내 동무 중에 종목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애를 데리고, 걔가 고려호텔 군방에서 살았거든요. 나오다가, 어떻게 외국인을 만났어. 네. 근데 외국인들이 어찌어찌 말하다가, 얘는 외국어를 모르니까, 네. 종목이는. 통역이 따라나지. 네. 그 애 보고, 귀엽다고 하면서, 네. 무슨 이런 인형 얘기 같은 거 인형. 하나 주더니, 노래 하나 불러보라. 왜? 네, 무슨 노래 불렀답니까? 그 노래 불러라 하니까 꼬마 땅구 나간다 뭐 이거지. 우리 땅 우리 나간다 미국 놈들 뭐 찌르며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우리 정옥이 말합니다. 하루 종일 포입에 끌려가가지고 그 경위를 다 썼대. 좋은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 만나게 됐는가. 외국인이 특별한 점은 없었는가. 통역원이 특별하게 사인을 보낸 게 없는가. 이 너는 어떻게 돼서 만나고 어떤 말을 했는가. 경위서를 반나절 쓰고 왔어. 좋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 묘화에 따라서 즉시 정치범으로 이관되는 나라다. 네, 그렇습니다. 믿겨집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 양가포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그 한국 사람들 외국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일반 종업원들 그리고 거기 다른 나라 그 외국인들을 통역하는 통역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한국 사람하고 한국 기자들하고 접촉해서 어떤 말 한마디를 했다 했을 때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거기 여행이나 기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여행사에 가이드가 붙는 게 아니라 조평통이라고 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그렇지. 거기 다 보이던들이에요.
말이 가이드라고 하지 보이시던입니다. 보이시던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1대1로 2대1로 데리고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관광객 가는 가이드들이 말 붙였다 큰일 납니다. 뭐라고 했냐, 왜 거기를 다녔냐, 뭐 어떻게 했냐. 그래서 큰일 거기서 납니다. 말을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야 쥐도 쟤도 모르게 끌려가서 정치범으로 분류돼가지고 곧곧 평생 나오지 못한다. 이게 바로 북한이라는 저 겁니다. 북한에서 평양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조직군 중에 아닌 사람이 만났을 때는 그 범죄는 더 엄격하게 가중된다는 거. 이 문제는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적국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지 않는 북한의 현실 8번째 소개해 주시죠. 8번째, 이거는 참 웃기는 거요. 수령족속과 관련된 거는 다 성물이고 성지가 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악수했다면 악수한 사람의 손이 성물이 돼버린 나라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접견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접견 한 번 하고 악수 한 번 하고 한 번 하면 얘는 발전하고. 그야말로 그 단위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주령이 손잡아주고 접근은 그런 성물이 돼버립니다. 성물로 살기는 더 피곤합니다. 항상 타인이 100%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성물이 나쁜 짓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는 그야말로 끔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모두 성물이 된 값을 해야 됩니다. 톡톡이 치료해야 되죠. 톡톡이 치료해야 됩니다. 수령이 꼭 채워가면 무조건 선물이 됩니다. 사람도 물건이 돼버립니다. 수령이 어떻게 애용했던 어떤 물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수령 접견자는 특별 관리를 합니다. 사면 팔방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나쁜 짓 못하게 수령에게 종사하는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지나가다가 서서 신자리도 다 성지가 돼버린 나라가 북한입니다. 김정일이 어디를 가다가 상점에 얼른 들어갔대요. 그 상점 들어가서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들어갔다가 뭐 그냥 한번 돌아보고 휙 나온 것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다녀가신 거. 그럼 다녀가신 곳이 어디서 쓸고 닦고 지어내려고 그럽니다. 국가가 다 꾸려주고 거기는 팔 것 없어도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진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열된 그거는 진열된. 하나도 안 팔지만 그 상점만은 진열품은 딱 있습니다. 팔지 않아요. 너무 웃기는 게 김정숙이 있잖아요. 뭘 할 때 거기서 밥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 백두산거기 가면 불교불구리 혁명투사 김정숙 동진께서 밥 짓던 자리 막 이런 거 있어요. 수령이 한 번 쓰다듬은 나무도 역시 성목이 돼가지고 누구도 그 자리도 못 갑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통령 침시계 시계 내주죠. 북한은 그 시계 역시 성물입니다. 목숨은 버리고 시계는 버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내준 시계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북한은 그 수령이 내준 시계를 팔아먹었죠. 팔아먹었다? 그 자리에서 이건 정치범이 돼버립니다. 9번째는 뭡니까, 기사님? 9번째는 이것 또한 박장대소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제조상은 몰라도 수령족속 조상만 알면 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생년월일, 죽은 날, 산 날, 난 날 다 몰라도 북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김일성 족속의 조상들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는 정치범이 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자기 조상이 그날에 뭐 생일이 돼도 기일이 돼도 절대로 제조상 그 어떤 제사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수령이 죽은 날에 어찌어찌 운이 나빠서 죽은 거는 제 아버지 제사도 못 가고. 강제 순장당하는 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절대 자식들이 아버지 제사 못 가도 못 갑니다. 수령이 죽은 거기를 원하는 거지. 기자는 그게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여기 오신 네. 분들이 무슨 이씨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자기 본을 모릅니다. 성씨가 자기가 무슨 성씨인지도 모르고 본도 모르는데 우리가 김일성 하면 경주 김씨라는 거는 딱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는 자기 본을 모른다며 들어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피눈물 나죠. 눈물이 납니다. 어째 이런 거를 못 가르치게 하고 본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그 지랄을 하더니 지네는 왜 본 따지면서 우리한테 제니가 경주 김씨라고 알려주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10번째 우리 기자님 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서 자살하면 역적죄로 뒤집었습니다. 북한에는 자살자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암남리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자살자들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해서 호기를 꿈고 자살한 늙은이들도 있고 부모 형제 다 굶겨 죽이고 혼자 살 힘이 없어서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꽃제비도 있습니다. 간부 계층에도 자살자가 많습니다. 자기가 계속 이 검열에 들어가면 보이부 치조, 당연의 치조, 검토 과정을 견딜 수 없어서 야산에 몰려가서 몸 매달고 죽은 자살자들도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북한도 사람 사는 사회인데 어찌 자살자가 없겠습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많을걸요?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자살만 하면 뉴스에 나가버려.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은 자살하면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자살하면 그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반항, 반항이라고 했어요. 김일성 족속에 대한 반항으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살로 판명되면 이거는 온 가문이 정도에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나 그 다음에 통제구역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자살자 나오면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빡빡 우겨대는 게 북한 사람들이고 그런 시스템을 다 알기 때문에 관련된 그 시스템에서는 대수로 자살이 아닌 것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네.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